오늘의 주제는 에스프레소 머신 1도 온도 조절이 의미 없는 이유입니다. 대부분 최근에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머신들 온도 다 유지 잘 되잖아. 하이엔드 머신 혹은 플래그십 모델은 온도 유지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정도 되는 머신이면 사실은 온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질 것이 없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온도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혹은 머신의 온도 성향이 어떤지를 이해를 못하면 온도 1도 조절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머신 온도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오늘은 1도 온도 차이가 왜 안 중요할 수도 있는지, 혹은 1도 차이가 왜 의미가 없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머신 온도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머신 온도에는 추출 인터벌, 그러니까 연속 추출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속 추출도 10분 연속 추출이 있고요. 1시간 연속 추출도 연속 추출이에요. 그리고 10초마다 추출하는 것도 연속 추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10초 단위로 추출하지도 않고요. 5분 단위로 추출하지도 않잖아요. 10분, 5분, 2분, 30초 막 이러한 비정규적인 인터벌 사이에서 우리가 추출을 하는데, 그러한 추출 인터벌에 따라서 실제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온도가 바뀝니다. 그 부분을 좀 다뤄볼 거고요. 자, 그걸 PID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구조입니다. 구조하고 옵셋 값이라고 하는 옵셋 밸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머신이 만드는 온도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머신에서 뿜어내는 온도죠. 1강에서 저희가 강의는 아니지만 에피소드 1에서 유량을 다루고 머신에서 쏟아내는 순수한 물을 우리가 워터 데빗이라고 유량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머신 온도는 머신이 순수하게 자신의 스펙에서 구조상 만들어내고 PID 제어를 통해 가지고 뿜어내는 머신의 온도를 다룰 거고요. 자, 이거하고 상관없이 물론 영향을 받지만 이것과는 굉장히 예상과 다르게 추출 온도는 추출 세팅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머신 온도를 어떻게 세팅을 했던지 하고는 상관없이 실제 추출 온도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 그것까지 설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앞부분에 이제 PID와 머신 온도에 대한 계략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이제 후반에는 이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머신 온도입니다. 자, 왼쪽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올해 공식 WBC에서 사용을 했었던 머신이죠. 바리스타 에티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템페스타 머신인데, 이 머신의 온도가 이렇다 저렇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식 머신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온도 안정성이에요. 이 머신 역시 WBC 온도 추출 루틴을 통과를 해야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로비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실제 추출 온도가 엉망이면 머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측정된 머신 온도 데이터들은 대회 주관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머신 온도를 테스트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테스트 포인트가 있고, 이건 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1세트부터 14회, 그러니까 14세트까지 측정을 해요. 이걸 실제로 커피를 담아서 추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스케이스 혹은 스카세 이렇게 부르는데, 스케이스 2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버전 2가 나와서 뒤에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달린 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스케이스 필터를 갖고 추출을 하는데, 이 안에는 실제로 커피퍽의 역할, 커피퍽의 그 어떠한 연용량을 비슷하게 만든 이 특수한 재질의 이러한 스페이서가 들어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스페이서가 들어 있고, 거기에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이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굉장히 작은 니들
홀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 시간에 다뤘던 오리피스가 달려 있어요. 초당 유량 초당 유량이라기보다는 30초에 대략 한 65ml 정도, 30초가 아니죠. 한 25초에 한 이 정도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는 기구예요. 요 유량은 저희가 조절을 못 합니다. 고정된 툴인데 요걸 갖고 이제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레고리 스케이스가 만들어서 이름이 스카스 필터입니다. 스케이스 필터인데, 자,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인터벌이 뭐냐면 처음에 10분, 그러니까 첫 추출을 해요. 첫 추출을 하고 10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추출, 2차 추출 다음에 3차 추출, 이런 식으로 인터벌 추출을 시행을 하는데, 일반적인 가정용 머신으로 테스트하면 못 견뎌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라마르조코의 신형 에스프레소 머신 미크라 있잖아요. 미크라를 WBC 이 루틴으로 10회차까지 테스트한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 아, 가정용 머신들은 WBC 출품을 할 수가 없겠구나를, 그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데이터 시트를 만족을 하니까 선택이 됐을 거예요. 자, 방금 설명 드렸듯이 이게 라마르조코 이제 리네아 미크라의 테스트 결과예요. 여기 보면 WBC 루틴이죠. 10개 샷만 합니다. 14회차까지 가면 얘는 아마 엄청 떨어질 거예요. 이 가정용 머신들의 어느 정도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보일러의 사이즈가 20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튼 WBC 루틴으로 끝까지 추출을 하면 10초 차까지 하면 아마 이만큼 이상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가정용 머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매장의 머신, 특히 하이엔드, 야 우리 매장 하이엔드 써, 온도 러시 타임이 엄청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포화 그룹이라고 보이죠. 침출형 그룹 헤드라고 불리는 그 특정 머신입니다. 모 머신의 회사, 그리고 PID 제어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는 이거를 마케팅 자료로 자기들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 머신 회사는 밝히지 않는데요. 제가 여기 보세요. 똑같이 WBC 루틴으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추출의 이 폭을 보시면 이게 거의 제가 대충 봤는데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급이라고 불리는 포화그룹, 대부분 에스프레소 하이엔드 머신들이 포화그룹을 사용을 하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러한 구조를 차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무조건 침출형이라고 PID 제어가 들어갔다고 온도가 무조건 유지가 잘 되느냐. 자, 일단 여기서부터 오늘 주제 바로 이해하셨죠? 1도 온도 차이 세팅이 의미가 있을까요? 1도 온도 차이가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놔도 온도 지금 변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95, 예를 들어서 얘는 뭐 93도라고 세팅을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추출하는 상황에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도 단위로 정교하게 항상 91도면 91도로 추출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면 1도, 2도, 아니 1도 단위로 올리고 내리는 거 굉장히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머신 입장에서만 보자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하이엔드 머신에 대한 또 환상들이 여러분 다 깨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도 희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머신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온도 측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머신의 결과가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순서대로 한번 써주세요. 일단 A가 제일 많이 나왔죠. A.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제품인지. 요게 키스반도 웨스턴의 스피드스터입니다. 요건 제가 사용을 하는 머신 직접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앞부분이 온도가 되게 특이하게 나오죠.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 머신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실제로 저는 B가 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온도 상태에서 측정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좋은 머신입니다.
얘도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좋은 머신이에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특정 브랜드의 머신입니다. 사실 다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이 플래그십 모델의 온도 편차는 요게 1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도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1도보다 더 작습니다. 0.5도 정도 편차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 모든 머신들이 실제로는 일부 극히 작은 진짜 오타쿠 같은 머신을 빼면은 1도 차이는 하이엔드라도 그냥 나요. 여기 시네소는 없어요. 시네소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대놓고 이름이 나오는 머신들 데이터가 제가 만들지 않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어요. 플래그십 머신의 추출 온도일지라도 요거는 실제로 30초 혹은 10초 하드코어 인터벌을 측정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도 하드코어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더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도 차이가 기본으로 난다. 사실은 예열 여부, 유효시간 저희가 아예 사용을 안 할 때 머신들을 그러니까 머신 사용을 안 하다가 추출을 하면 온도 편차가 더 크게 나요. 하이엔드라고 해도. 자, 아무튼 하이엔드의 온도는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머신이 있고 그래도 조금 1도 정도의 차이는 나지만 사실 1도 온도 차이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거다. 왜? 제가 아까 하이엔드에 희망을 드리는 자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편차를 계속 1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 뒤에는 하이엔드 머신이 아닌 일반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실 수도 있는 열교환식 모델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거를 보시면 와, 하이엔드가 이렇구나를 이해합니다. 자, 위에 그래프, 아래 그래프 똑같은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어디가 열교환식 방식의 머신이고 어디가 예를 들어서 독립보일러 PID 제어 머신인지 이해가 바로 되시죠? 이러한 머신을 갖고 보면서 그러니까 상태를 보다가 앞에 그래프를 보면 다시 보니 선녀입니다. 다시 보니 엄청난 선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1도 온도 조절을 유지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이엔드는 선녀가 맞아요. 심지어 이런 온도라고 해도 얘보단 낫죠. 근데 얘는 추출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로 온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추출인 거예요, 사실은. 손님 중에는 이 온도로 먹는 손님도 있고 이 온도로 먹는 손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은 되게 맛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손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열교환식 모델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 이러한 구조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온도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열교환식 모델이 또 엉망진창이냐 세팅에 달라서 또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아, 사장님한테 하이엔드 모델을 사달라고 해야 되겠어 라고 분명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또 열교환식 모델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데 보십시오. 똑같은 머신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머신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는데 똑같은 머신인데 스팀 보일러 HX 모델입니다. 스팀 보일러가 1.2바 세팅일 때 추출 온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편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원래 머신 제조업체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머신 온도를 그러니까 스팀 보일러의 온도를 1바로 낮췄어요. 1바로 낮추고 나서 측정을 해보니까 훨씬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됐죠. 그리고 아까처럼 나타나던 이 험프 곡선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거의 험프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머신을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머신 온도가 엉망일 수도 있지만 되게 보기 좋아지는 안정적인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상에 안 좋은 머신은 없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거가 좀 비슷한데 저는 원래 강영욱 씨를 따라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나쁜 머신은 없다. 다 구조를 알고 부품 하나를 바꾸고 머신 메인터넌스를 살짝만 봐도 충분히 좋은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머신이 안 좋다고 머신을 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안 좋은지, 추출이 안 좋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바리스타도 머신을 이해를 하면 엄청나게 추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하이엔드 머신 중에서 그러면 아까 온도 유지가 잘 됐던 거는 우리가 완전한 하드코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온도 그래프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 PID 제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일러가 작아요. 예로 들면 뭐 한 500cc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네아 예를 들어 미크라 가정용 머신이긴 하지만 그럼 걔는 200밖에 안 되잖아요. PID 제어하거든요. 걔도 물이 막 엄청 빠졌습니다. 물을 흘기를 적게 해야 되는데 포터 필터를 막 헹구기 위해서 막 이 작은 보일러 머신에 물을 막 헹궜어요. 물을 막 뽑았습니다. 자유유량으로 막 그냥 뽑았어요.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PID 제어 중에 P 제어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격히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오버슛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바쁜 매장들 보면 PID의 디스플레이 수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95도인데 막 혼자 97도 찍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때도 너무 걱정을 하셔도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실제로 막 히터에서 측정되는 게 마지막 추출되는 온도 그리고 그룹헤드에서 추출되는 온도하고 또 똑같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내가 머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흘리기를 조금 줄인다던가 이 물을 온도 차이를 급격하게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PID 제어가 이 세 가지 제어 방식이 요거를 계속 진폭을 적게 줄이면서 플럭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요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PID 제어고 그 다음에 PID 세팅을 95도로 해놓고 막 추출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오늘의 주제죠. 1도 차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왜 1도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